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유럽 선교가 시작된 항구 드로아. 사도 바울은 실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옛 항구터, 그리고 거대했던 도시의 유적들을 볼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까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가면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이제 트로이를 봤다면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의 드로아로 향해 갑니다. 이 트로아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바로 이 드로아가 사도 바울이 사모드라게를 거쳐 마게도냐로 건너간 출발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중요한 로마의 항구 도시였죠. 바로 이 로마에서 에그나티아를 타고 와서 바다 건너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관문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드로아로 가는 길에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한번 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갔던 드로아의 항구 바로 옆에 아주 최고의 전망대, 특히 일몰의 아주 최고의 식당입니다. 여기 길가 좀 마을에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이 규모를 봐서 아주 밤이면 굉장히 고급 손님들이 올 만한 곳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식사를 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인과 이런 다녀간 흔적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트로이에서 30여 킬로 남쪽 달얀,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간 로마 시대 때 항구 도시입니다. 자, 오늘날의 드로아, 사도 바울의 드로아 모습입니다. 실제 이 항구는 이제 고대 로마 항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드로아의 마을 달얀 입구에는 아주 상징적인 로마 시대 때의 항구터였다가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항구의 옛 유적, 이 컬럼들이 상징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이곳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간 역사적인 항구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드로아를 찾는 분들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컬럼, 이 기둥들이 아마 가장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로아는 워낙 거대한 도시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구가에 로마 시대 때의 이제 항구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물속에 잠겨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드로아입니다. 세인트 폴이라는 이름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곳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데 지금 이 사이는 바로 이제 물에 잠긴 기둥이라는 곳으로,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항구였었던 곳이죠. 비록 항구는 많이 무너지고 물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 마게도냐로 간 출발지지요. 이렇게 이제 호수처럼 된 곳도 이제 많이 물에 잠겨 있고, 아주 곳곳에 로마 시대 때 드로아의 거대한 항구 시설이 있던 곳, 저쪽에도 로마 시대 때 기둥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잠겨버리고 묻혀 있지만 이렇게 로마 시대 때 항구터 일부를 봅니다. 네. 콘크리트와 고대
이 방파 시설을 볼 수가 있고요. 건축물인 게 확 보이네요. 예. 샌드스톤과 이렇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정말 견고하고 거대하게 지어졌던 곳인데, 그렇죠. 이런 거 보세요. 이야, 이 대리석의 기둥들이 여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아지면서 묻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네아폴리로 갔던 드로아 항구, 저쪽 한번 저 바닷가로도 한번 가보죠. 정말 광범위하게 항구의 유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모래턱에 모래 밑에 이렇게 묻혀 있지만, 이곳에도 역시 보시죠. 아주 대단했던 항구의 유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바닷가에는 여전히 그 기둥들이 묻혀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네아폴리로 떠난 드로아의 항구 유적입니다. 이야, 아주 완벽한 항구에, 이야, 대단했던, 그렇죠. 그 대로마의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항구, 즉 아시아의 관문이었으니 얼마나 규모가 큰 항구 도시였겠습니까? 정말 옛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이 항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폐허에 묻혔지만, 그 묻힌 폐허더미에서 이렇게 거대했던 사도 바울이 배를 탔던 로마 드로아 항구를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덕 위에 이 다 모래로 덮인 이곳이, 이 밑에는 로마 시대 때의 항구 유적입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마 이곳이 좀 더 발굴이 되어서 드로아를 찾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객들에게 좀 더 생생한 현장이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부는 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항구의 이 돌들입니다. 저 밑에 이 컬럼들이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야, 4월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저쪽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파도 속에 드러났다 나갔다 하는 항구의 옛 2000년 전 항구의 시설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완벽한 기둥. 얼마나 이 오랜 세월 동안 닳고 닳았고 깨졌는지. 그러나 이것이 기둥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윤곽이 이곳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기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비잔틴 콘스탄틴 황제 때는 이 동로마의 수도를 이스탄불,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닌 이 드로아를 정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규모 있고 굉장했던 도시였고요.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은 이 컬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아주 곳곳에 로마 시대 때의 이 항구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드로아를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강한 바람이 부는지요. 이제 정말 몸이 날아갈 정도로,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정도로 강한 바닷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오늘날의 드로아의 어촌 마을들이 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 식당도 있네. 아까 조금 전에 먼저 물에 가라앉은 컬럼을 먼저 봤고요. 추출합니다. 저녁 되고요. 식사. 자, 다시 이제 보고 와서 이제 우리 식당이 있더라고요. 생선. 제가 이제 드로아를 찾을 적마다 이곳에 자주 오는 곳입니다. 이런 거 라이스.
예, 아주 소박한 어촌마을에 몇 안 되는 식당인데, 예, 이렇게 바로 그때 이제 어부들이 잡은 쌀라. 드로아에 한산한 어촌 마을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선집이 있습니다. 네. 이 아주 아담하고 마치 우리가 도심을 떠나 어촌의 민박촌을 찾은 듯한 소박한 곳이고, 샐러드 싱싱하고요. 이게 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이렇게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친절하고 소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맛 구워낸 이렇게 작은 거를 그냥 머리 먹어도 되겠다. 바삭하고 고소한 드로아의 생선집. 예, 아주 듬뿍 레몬도 뿌리고요. 이렇게 예, 무엇보다도 주문한 생선 한 마리 보시지요. 아주 막 구워 나온 예, 담백하고 사도바울의 드로아에서 먹는 소박한 생선 요리입니다. 예, 이 드로아에 오면 항상 이곳에서 이제 꼭 이 민박을 하는데, 네,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듯 드로아에 지는 일몰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자, 바로 이 숙소도 이 근처에 있어요. 늘 보시죠. 아담하네요. 네, 이렇게 또 하룻밤 묵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화장실이 방 반만 하네. 예, 이렇게 드로아에 이렇게 숙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딱 적당한 때, 자, 이제 이렇게 방에 짐을 넣고, 야, 이게 또 잠깐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죠. 여행 중에 일몰을, 특히 이 드로아, 이 지중해에 지는 해를 보는 것이죠. 딱 해가 지는 드로아의 일몰입니다. 자, 아주 한적하고 또 밤이면 몇 안 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이게 단체로 가면은 볼 수 없는, 이렇게 정말 손수 우리가 배낭을 메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이 아침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을 우리가 저녁에 먹었던 식당에서 주더라고요. 예, 저녁하고는 달라요. 싱싱한 꿀과 잼과 치즈와 막 삶아낸 이 콩류와 무엇보다도 트리키하게 되면은 이 홍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드로아의 그렇죠. 아침 밥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 예, 정말 올리고 두 종류, 오이, 토마토, 치즈, 마가린,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게 다 이제 농가에서 채취하고 재배하고 만든 것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고단한 여행길에는 잠도 잘 자고, 또 아침에 무엇을 먹든지, 특히 달달하면 이 피곤한 끝에 이야, 정말 최고의 아침 식단을 이렇게 우리가 드로아에서 봤습니다. 어제 저녁을 이 집에서 먹었는데 숙소에서 아침 식사는 여기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자, 맛있게 먹고, 예, 늘 우리가 식당가에 보면 우리 이 아주 귀여운 개들이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자, 식사 후 항구토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무시아까지 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그도 허락지 않아 결국 사도 바울은 이로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침내 이곳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역사적인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러라.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유럽 선교가 시작된 드로아 항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국경이 나뉘어져 있지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이곳 드로아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네아폴리, 빌립보나 다 같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갈 수가 있었지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Ridwan. Angelina. 안젤리나, nice to meet you.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항구를 떠나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1, 2km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출발한 드로아에는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고대 항구터를 봤고요. 이제 다시 산 위로 올라가면 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때 드로아 거대한 도시의 유적들을 보러 올라갑니다. 유적지가 대단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대부분이 이제 올리브밭에 묻혀 있지만 그래도 일부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서 드러냈는데 이게 다 드로아의 유적터입니다. 또 이 사이클을 타고 유럽에서 건너와 이 트르키아를 지나서 다시 또 유럽으로 가는 요것이 이제 드로아의 설명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드로아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드로아라고 하지만 원래 이 드로아의 이름은 주전 301년 니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곳이 트로이에서 가까운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그 소리는 드로아라고 부릅니다. 항구를 끼고 있고요. 항구에서 산 언덕으로 올라오면 거대한 스타디움이 전차 경기장이 있었고 바로 위에 이제 우리가 곧 가서 보게 되겠는데 거대한 목욕탕 시설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이게 거대한 성벽으로 이루어졌던 도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안에 또 하나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항구 도시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아예 이곳 드로아에 둘러서 일회를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2차 때 들렀고 또 3차 때 돌아오는 길에 이거 유두교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올리브밭으로 묻혀 있지만 그래도 주요 발굴된 서베이를 통해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지요. 지금 드로아의 고대 항구터에서 한 1.5km, 2km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오면 이곳의 일부 이 항구로 연결되던 대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가 전체 이 드로아 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길인데 이 길이 아마 항구까지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이렇게 대로를 일부 발굴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굉장히
긴 대로였고요. 지금 한 3, 40m 정도만 이렇게 드러냈고 바로 이 옆에는 이제 길가에 대로의 여러 상가들이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보시죠. 이 길을 따라 만든 이 벽 보면 이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도시의 아름다운 미입니다. 튀어나오게 아주 아름답게 도시를 꾸몄습니다. 견고하게 이제 벽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이분들.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So you are from Bulgaria. yes. How many hours from Bulgaria to Troas? 예, 불가리아에서 이곳까지 몇 시간 운전하 왔냐 물었더니 7 hours. 7 hours. So you drive? Yes. Only one you yourself? Big grandfather. Thank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Angel. I'm Angels. Angel. Ah, so you are Christian? Oh, Christian. yeah. What's your name? Svetlana. Again. Angelina. And Angelina. Angelina. Angel. Bless you. God bless you. Bye bye. Yes, thank you. 직접 차를 몰고 끌고 왔었을 터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유적들을 조금 보면서 드로아의 로마 시대 때의 거대했던 도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한켠에는 이곳에서 이제 나온 여러 조각이 아주 섬세하고 수준 높게 이제 장식된 석가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이제 이정표와 함께 지금도 이 드로아가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고 아직도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올리브 밭에 묻혀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목욕탕입니다. 이 1800년대 이전에 이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드로아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건물이 바로 이 목욕탕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809년에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이 바로 요 아치가 있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탕은 길이가 123m, 폭이 84m의 거대한 건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에 있는 목욕탕은 터키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목욕탕 중에 가장 큰 목욕탕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이 드로아는 사실 이 소아시아가의 이 로마의 관문이면서 최대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갔을 뿐만 아니라 3차를 마치고 올 때도 들렀던 드로아였습니다.